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이영입니다. 그래요. 월말과 월초는 사뭇 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좀 다르게 오늘 좀 활기찬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있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2층은 거의 한 10시 정도 됐을 때 마감됐고요. 우리 지금 3층도 인원이 꽉 차가지고 지금 서로 이 강의를 듣겠다며 오늘 너무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좋은 강의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원래 저희가 강사진이 이렇게 한 달 전에 다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강사분이 우리 안미연 리더님하고 김현미 리더님이셨는데 저희가 주최 측에서 뭔가 착오가 좀 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주에 원래 강의하기로 하셨던 우리 리더님들께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주의 리더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님 뭐 강의든지 우리는 듣게 되면 모두 다 저희에게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너무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도 같이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특히 우리 목요일 날 우리 리더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얘가 요즘에 좀 많이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제가 아미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내가 쓰는 시간을 바꾸고 내가 속한 공간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곳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공간에 가고 제 시간을 또 어느 곳에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내가 이렇게 아메이 우리 미팅장에 있을 때 참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되게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시간을 쫙 내서 나를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 보니까 내가 에너지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나 스스로 좀 업이 되는 시간이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 우리 이 미팅장에서 좋은 분들과 왜냐면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리더님들이 항상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좋은 분들을 우리가 이 좋은 시간에 만나서 또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 공간에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이제 전주 리더님들 만날 때마다 저는 우리 같은 전라도인데도 우리 전주 리더님들 그 말씨에서 뭔가 이렇게 정겨움이 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 좀 다른 그 어미의 쪼가 있어요. 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정겹게 느껴지면서 그 시간에 강의 들으면서 더 이렇게 흠뻑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해요. 오늘 준비해주신 우리 리더님이 이 쪼가 아주 아름답게 살아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또 강의를 뉴트리라이트 준비를 해주셨는데 정말 경험이 살아있는 강의를 준비해 주셨대요. 그래서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실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우리 이은희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소개를 너무 잘해 주시는데 잘해야 될 텐데 항상 제가 쪼가 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 봐요. 제가 갑자기 이제 저도 이거를 받고 나서 리더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제가 항상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뭐를 할까 너무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전국 제품 자랑을 하라고 처음에 그러셨는데 제가 부모님께 드렸던 사례에 대해서 그냥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그냥 제 사례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영양제라고 그냥 타이틀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염증 반응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염증성이 되게 많으세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것만 알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몸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이 염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하 대표님 거 염증 반응에 대해서 이제 듣다가 보니까 이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몸이 문제가 생기면 이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열에 약한 이 열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서로 싸우니라고. 그래서 무력화를 시키는데 이 염증 단계가 1단계가 이 배식세포가 맨 처음에 이제 작동을 해서 이 수지상 세포 이게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1단계는. 그리고 이 NK 세포가 감염원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얘가 자폭, 한마디로 말하면 감염 세포한테 가가지고 자폭해버리는 자연 살상 세포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터페론이라는 이 물질이 이제 세포에서 인터페론이 이 바이러스 증식을 얘가 억제를 해주고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들을 없애서 얘도 자연 살상 명령을 내리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대요. 1단계가 이렇고 이제 2단계로 2단계로 들어가면 백혈구의 감염체 이동 차단, 그다음에 면역세포 가동,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항원 항체를 만들고 여기에서 부종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혈구에서 우리가 이제 감염원이 이제 백혈구를 만들어서 T세포, 면역세포 중에 T세포가 이제 들어와서 정상세포, 그러니까 그 정보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정보를 B세포에 전달해서 B세포에서 항체를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항원과 항체가 이제 항원과 면역세포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열이 발생한대요. 이 열이 발생하고 우리 몸에서 부종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염증이라는 거래요.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아우 제가 저기만 하면은 영양소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이 듣다가 보니까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약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증이 발생을 하면 이 3단계가 이제 고름이 나오는데 이 고름이 나와서 면역세포와 항원과의 이제 전투, 얘가 일어난 대사물이 이제 고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우리 몸에 돌아다니다가 보면 얘가 이쪽으로 날아다니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절로 가면 관절염, 간으로 가면 간염, 이제 손 마디마디 이런 몸으로 가면 막 류마티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염증이 이제 면역세포하고 이제 이 염증 반응 중에서 건강상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호흡 폭풍이라는 게 있대요. 이 호흡 폭풍이 또는 이제 산화 폭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염증이 생겼을 때 면역 세포들이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막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이 들어오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산소를 얘가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 발생을 시켜 이 소모를 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몸일 때는 이 산소량이 1이라고 하면 염증이 가동을 하면은 이 산소량 50%를 쓴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몸에서 산소를 많이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산화 폭풍, 호흡 폭풍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 산소가 많이 생기면은 이제 이때 다량의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산소가 많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게 조직상의 손상이 또 일어난대요. 산소가 많이 이제 쓰니까. 그리고 이때 저산소증이 이제 발생을 해서 우리 몸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이제 우리 몸 상태가 저산소증이 와서 산소를 계속 필요로 하는데 산소가 없어.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이 산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염증이 많으면 이꼬르 산성화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도 자꾸 저기 역삼타 물을 다 먹게 되면은 계속 먹다가 보면 우리 몸이 산성화된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서 이제 약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무산소 운동. 우리가 무산소 운동, 저는 솔직히 무산소 운동은 안 해봤지만 이 무산소 운동을 막 할 때 이 대사 과정 중에 젖산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게
몸을 많이 움직이면 피로 물질 해갖고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때 젖산이 생성이 되는데 이 젖산은 근육에 축적이 돼요. 그러면 이 근육에 축적이 되면서 통증도 유발하고 경직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젖산이 우리 몸을 또 산성화를 일으키는데 혈액의 pH 농도가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정상적일 때 여기 약 알칼리 쪽으로 가줘야 돼요. 근데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호르몬이 효소 활동이 이제 이때 활발하게 일어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생기고 두뇌 순환 정상화가 여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꾸 산성으로 가면 이런 게 생기지 않다는 거죠. 이 산성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혈액 정체 및 변성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고 호르몬 그다음에 효소 활성 저하가 되고 질병 저항력이 약화가 된대요. 그리고 단백질 변성으로 DNA 손상 가능성이 이때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가 그 우리가 산성 시키는 여기에 물질 나오고 알칼리화 시키는 물질이 나오는데 산성 시키는 이 물질 중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동물성 포화지방, 활성산소, 단당류. 저희 어머니께서는 막 단 거 좋아하시지도 않고요. 짜게 드시지도 않아요. 원래 연세가 드시면 입맛이 변해서 맵고 짜고 막 이렇게 음식 맛 자체가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사실은 짜게도 드시지 않아요. 조금만 짜면은 쓰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은 그대로 계시는데 몸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시라 한두 개 갖고 맨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환경 호르몬, 중금속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축적이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알칼리화 시키는 물질들을 이제 자꾸 어머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음식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영양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이때 이제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면역 기능이 약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짐과 동시에 염증이 또 발생을 하니까 이 염증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오메가3가 염증 제거에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이제 섭취하는 걸 권장을 하고 항산화 영양소 권장하고 산성 물질을 피하고 알칼리 음식을 이제 섭취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염증이 많은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왜 몰랐냐면은 제가 두 아이를 이제 딸들을 낳으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병원에 입원을 아주 그냥 동네방네가 시끄럽게 임신만 하면 소문이 나요. 왜 그러냐면 담고 있는 동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조산이 와요. 일찌감치.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말하는 야 임신하면은 좀 피곤하면 다 뭉쳐 이게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참다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병원에서 가실 수 없다고 그냥 정기검진 때 갔는데 가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멋모르고 입원을 해가지고 날 때까지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입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때는 입원을 하진 않는데 애만 담고 있으면 입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입원하는데 일주일마다 피 검사를 하잖아요. 이 피 검사를 하는데 답을 썩 안 알려주시는데 피 검사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첫애 때는 못 모르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겪었는데 둘째 때는 안 그러겠지 하고 둘째를 낳았거든요. 근데 둘째도 똑같은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조산이 오냐? 어떤 분들이 조산이 많이 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인은 모른대요. 원인은 모르는데 피 검사를 할 때 염증 수치가 약간 높으신 분들이래요. 조산이 오시는 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일반 사람보다 염증 수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염증이 내가 많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을 보면서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께 드리는 영양제인데요. 이렇게 많이 드리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근데 많이 드리더라고. 어, 맨 처음에 저희 어머님한테 지금 제가 이건 골든팩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더블엑스를 맨 처음에 드려봤어요. 드려봤더니 위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못 받으시더라고요. 위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처음에 더블엑스를 못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부가 부족할 때는 왜 그러지라고 했었는데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고영양이 들어가면 위에서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드린 게 이제 이스트비랑 저희 이제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스트비를 드리고 나서 이 이스트비만 어머니 잘 드시라. 그리고 이게 대용량이라서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3달분이잖아요. 한 통씩 드시겠어요. 한 달에 한 통씩. 예, 그랬더니 과자처럼 맛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하나 갖고 되겠어요? 썩 좋아지는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여기에는 없지만 이 다음 페이지 이렇게 이게 닭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다 늘어났는데 유산균을 드렸어요. 여기 앞에 보면은 이 유산균을 제가 맨 처음에 드렸는데 이것도 3달분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그런데 한 달 유산균하고 이스트비를 한 달에 한 통씩 드시게 했어요. 많이 드시죠? 처음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맨 처음에 이 유산균 위드인 이거를 드시기 전에 인테스트 플로라 7도 제가 드시게 했었을 때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별로 큰 효과를 모르겠다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날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화장실을 아침이면은 한 4-5번씩 가시는데 정상적인 변이 우리가 변 공부도 할 때 보면 정상적인 변이 바나나똥이나 또아래 뜨는 변이 가장 건강한 변이잖아요. 그런 변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드셨을 때는 이 전거를 드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한 번을 가신대요. 한 번을 가시는데 불안하시대요. 마음이. 불안하셔가지고 못 먹겠다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시고 근데 느끼는 거는 잘 못 느끼시고 변은 한 번은 보시는데 이날 평생을 4-5번씩 가셨던 분이 한 번은 가시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또 갈 것 같은 느낌에. 그래갖고 안 드셨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갈수록 몸이 계속 안 좋아지시고 이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영양분에 대해서 배우면 말씀드리고 배우면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산균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느끼시더라고요. 그때. 이스트비하고 유산균을 맨 처음에 많이 드시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드시고 이거는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은 저한테 돈을 안 주시니 제가 잊어버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돈을 자꾸 주시려고 하는데 돈을 생각하시면 어른들 놀래시잖아요. 그래서 안 드려도 안 주셔도 괜찮으니 잘만 드셔라 이렇게 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2개를 드시고 나서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몸이 좀 편안해지시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늘린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혈관계가 안 좋으세요. 그리고 늘린 게 여기 보면 코큐텐. 그리고 제가 아까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뇌도 살짝살짝 지나간 거예요. 병원에서 이게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찍어보시면 병원에서 나중에 놀래시더라고요. 한 2-3번 지나갔대요. 근데 그게 세게 오면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받아갖고 오시는데 굉장히 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론 드시긴 드시는데 어머니 약이 하나 둘 계속 늘어나고 보면은 어른들 대부분 보면은 약이 한 사발이잖아요. 돌아가실 때 나중에 다 처분할 때 유품 정리할 때 대부분 보면은 약상자들이 한 무대기씩 나오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끝까지 이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 이걸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진코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코큐텐을 드리면서 갈이까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또 무릎 관절을 수술을 하셨어요. 무릎 관절을 수술을 하시면서 이 뒤하고 여기 보면 이제 칼맥이 이 칼맥하고
칼슘도 이제 섭취를 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드리면서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영양제를 하나씩 늘어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SH 서플리먼트 콜라겐 SH 서플리먼트는 모르는데 그러면은 남해에서 콜라겐이 있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콜라겐도 투입이 된 거예요. 관절에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혈관계가 아까 안 좋으시다고 했잖아요. 얘하고 같이 이제 드시게 한 거죠. 깨물어서 드셔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늘어난 게 제가 어머님이 그래도 병원을 몸이 안 좋으시면 이게 정기적으로 링거를 맞으세요. 맞으셔야 돼. 그 정도로 몸이 많은 산성화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뵐 때마다 몸이 어쨌다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인간 대 여자로서 그게 이해가 가니까 아이고 힘드셨겠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드린 게 유산균도 얘를 맨 처음에 드렸는데 얘까지 이제 같이 드시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양분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 안에 아미노도 들어있고 여기 보면 단백질도 들어있잖아요. 이 중에 이 단백질이랑은 한 달에 한 통씩 떨어지지는 않아요. 잘 못 드셔. 소화가 안 돼. 너무나 위가 안 좋으시다가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셔. 근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간격으로 이게 로테이션이 돼요. 최근에 제가 엊그저께에도 이제 골든팩이랑 이런 영양분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가져다 드리면서 저희 어머님이 말씀도 너무 좋게 해주시는 거죠.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주면서 너는 돈도 안 받아가니 내가 참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저는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어머님을 드리는데 저희 친정엄마를 또 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엄마께 이제 또 드리는데 어른들은 돈을 본인이 안 주시면은 안 시키시려고 그래요. 자꾸 안 주시려고 그래.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처음에 더블엑스를 저희 엄마도 드렸어요. 엄마도 드렸다가 골든팩이 어떤 이유에서 이제 조금 있어가지고 맨즈 우먼팩이 있어가지고 우먼팩을 드리는데 저희 엄마도 혈압이 살짝 있으세요. 혈압이 있으셔서 제가 이 코큐텐하고 오메가 3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도 이가 안 좋으세요. 피곤하시면 잇몸이 솟는다고 죠 어른들. 그래서 이 SH 서플리먼트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엄마가 이거를 느끼신 거예요. 이가 피곤한데 이가 옛날에는 막 솟아가지고 되게 불편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엄마 느끼셔서 다행이네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SH 서플리먼트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서 갈리 저희 엄마도 약간 그 염증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갈리도 꼭 드리는데 저희 엄마도 약간 이쪽이 뇌 쪽이 약간 문제가 살짝 뭐 심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거는 보호 차원에서 치매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진코엠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엄마가 원래 병원에서 혈압이 한 170 이렇게 나오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주로 뭘 처방해줘요? 혈압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혈압약 드시지 마시라. 나중에 치매로 가신다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드시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코큐텐하고 오메가3하고 진코엠이랑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막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엄마가 병원 약을 끊으신 거, 안 드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참고로 맨 처음에 제가 아메이를 했을 때 야 세상에 그렇게 다 챙겨 먹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안 먹어서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고요. 꼭 그 영양 뭐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건강은 더 안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제가 뜯어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어느 순간에 이거를 드시고 나서 근데 또 드리면 되게 잘 드세요. 되게 잘 드시는 스타일. 어차피 딸이 줬는데 먹어야지. 그러시고 잘 드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도 어떤 분들을 이렇게 드려보면은 아우 먹긴 먹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반드시 체크해 보면 그분들 그 주어진 정량대로도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 엄마 되게 잘 드셔요. 그니까 SH 서플리먼트를 맨 처음에 느꼈고, 참고로 제가 관리를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도 진짜 피곤하고 막 그때 요리 미팅을 막 시작을 하는데 긴장도 되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긴장되고 막 하는데 나까지 멀쩡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좀 활동을 하고 밤에 왔는데 혈뇨를 보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온 거예요, 급성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관리가 똑 떨어져가지고 밤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관리를 제가 굉장히 잘 먹는데, 이 관리를 꾸준하게 먹으면 방광염이 오지 않아요. 이 사람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약간 징후가 있어요. 내가 피곤하면은 어느 쪽으로 조금 내가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너무 힘들게 느끼고 난 다음에 관리는 제가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그렇게 방광염이 심하게 오신다거나 이런 분들을 병원하고 되게 친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꼭 추천해 주는 게 관리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관리를 꼭 잘 드셔라. SH 서플리먼트 드셔도 물론 좋지만 엄마도 염증이 있으시니 관리를 꼭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잘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을 저희 엄마가 혈압약을 안 드셨어요. 정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덕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드린 보람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의 약간 영양제 차이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 한 분은 엄청 심하게 안 좋으시고 한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예, 건강은 하세요. 그나마. 근데 유지 차원에서도 물론 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유산균은 그냥 그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친정 엄마께 드리는 영양제가 사실은 적진 않아요. 넌 다 벌어서 영양제 되니라고 바쁘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도 재미있는 게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가끔가다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아메이를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중에서 몇 개만이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야 되는 내가 상황이라면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아메이를 하기 때문에 또 알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감사해요. 저는 이제 PPT는 여기까지고 참고로 이제 제가 관리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느꼈냐면 저희 아이가 잘 뜯어요. 손도 잘 뜯고 발 옆에 이렇게 거실거실한 걸 잘 뜯어요. 한 번은 옆에 발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뜯어가지고 자고 났더니 이 생발 안다고 하잖아요. 발톱이 있으면 옆에가 그 염증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내가 너 내비 내비 더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엄마 나 이렇게 났다고 처음엔 안 보여줬어요. 혼날까봐. 자꾸 뜯지 말라고 했는데 뜯었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아프니까 엄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염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병원을 갈래? 영양제를 먹을래? 그랬더니 영양제를 먹겠다 해서 뭐 먹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갈리를 2알씩 먹어. 아침,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먹어.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가 병원은 가기 싫고 너 이거 이제 제가 조금 엄포를 놨죠. 너 이거 가면은 염증이 나서 째야 돼. 뜯지 말라니까 뜯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영양제를 먹겠다고 해서 그렇게 먹으라고 말을 해줬더니 저희 아이가 먹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진짜 신기해. 그 다음 날 쏙 들어갔어요. 굉장히 예, 재밌죠.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는 다락지가 여기가 살짝 난 거예요. 여기가 원래 다리끼 나면은 점점 부어서 또 이것도 째야잖아요. 살짝 났었을 때 여기가 자꾸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엄마 이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자꾸 그래서 병원 갈래? 영양제 먹을래? 그랬더니 영양제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관리를 먹어. 그랬더니 또 잘 먹어요. 그래서 영양제 먹고 그 다음날 또 이게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해놓고도 신기한 거죠. 그래서 관리의 위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저는. 예. 그래서 염증이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염증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보편적으로 염증은 우리 몸에서 많이 부딪히는 아까 그
면역 체계와 싸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 내가 피곤하고 그러면 그게 염증성으로 자꾸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어머님하고 저희 친정 엄마께 이렇게 드리면서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메이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요. 어, 부족한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부족한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이은희 리더님 천사 같지 않아요? 전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어머 정말 천사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랑 우리 어머니한테 뭐를 줬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아 진짜 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 진짜 우리 이은희 리더님의 그 고운 마음에 제가 오늘 정말 반성도 되고 정말 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마지막에 아, 이거 유행어 될 것 같다. 병원 갈래? 영양소 먹을래? 그래서 참 그게 저희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먹일 때 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좀 위트 있게 같이 아이들하고 함께 좀 마음을 합쳐가지고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 가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남녀노소 병원은 다 무서워하니까 우리 영양소로 건강도 잘 지켜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저는 들으면서 너무 편안하면서도 정말 이 안에 정말 많은 것을 담아서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은희 리더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는 우리 리더님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 리더님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큰 아드님이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저희 또래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래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이 리더님 보면 피부도 너무 좋고 아이하고 함께 이렇게 사업해 가시는 모습을 저희가 이게 직접 보진 않지만 이 미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살아있는 경험을 들을 때마다 아, 나도 아이가 있는데 나도 저렇게 사업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리더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타이틀이 너무 좋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내게 좋은 사람이 오도록 이 이야기. 제가 요즘에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면 이 향기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리더님이 너무나 찰떡 같은 이 우리 타이틀을 갖고 우리 강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세요. 오늘도 정말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우리 정두래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에서 온 다이아몬드 정드레입니다. 화면이 잘 나오나요? 화면빨이 잘 안 받는 스타일이라. 제가 요즘에 그 아메이에서 가장 많이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나에게 좋은 사람이 오도록. 제가 아메이 한지 이제 16년, 17년째 돼 가거든요. 그전엔 제가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메이 하면서 보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하면서 아메이를 만나서 어떤 이들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메이는요 돈다발을 막 하늘에서 막 마구마구 돈다발을 떨어뜨려 준대요. 그런데 자기 그릇만큼 와서 담을 수 있대요. 내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 담고 이만하면 이만큼 담고 이만하면 이만큼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무엇으로 만드냐면은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전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편협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저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주변에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나랑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만나고 살았어요. 나랑 마음에 맞는 교회 집사님 한두 명, 동네 언니 한두 명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조금 만났는데 이 사람이 목소리가 좀 커. 그럼 안 만나요. 저 사람 세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원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원수까지도 아닌데 나랑 성격이 조금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돈만 버는 일이 아니고 돈도 버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사업 설명할 건데요. 오늘 사업 설명 처음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네. 네. 예. 사업은 사실은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알아볼 만한 창구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요. 유튜브도 많고 줌도 많고 또 요렇게 오셔서 인제 들으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제가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아미의 이야기 그냥 할 거예요. 요즘에 그 유튜브 때문에 정말 정보를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좀 보려고 하면 뭐가 유튜브가 막 새로운 게 떠요. 요즘에 뉴스고 어디고 그냥 전국을 그냥 저기 하는 게 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오징어 게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항상 내복이 찢어졌어요. 손을 막 끌어당기고 하면 막 저기에서 이렇게 내복 이런데 바지를 이런데 항상 찢어져 가지고 엄마한테 많이 십자가 놀이 오징어 게임. 그런데 명절 때 수원 언니네 집 갔다가 이게 너무 핫하다고 넷플릭스에서 조카들이 보라고 그래서 한 2편까지 보고 너무 잔인하더라고. 잔인한데 뭔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인제 뭐 오징어 게임과 아메이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막 이런 것도 버전이 나오고 유튜브 보면 영화 해설가들이 막 해설 엄청 많이 해 놨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딱 보고 그냥 이 드라마를 보고 딱 느낀 건 하나예요. '감사하다. 내가 그 지경까지 안 돼서.'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희망을 주는 아메를 많이 전달하고 싶다.' 이분들한테 가서 사업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죽음을 담보로 이 게임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금 밟으면 죽는다고 표현하죠?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죽는 거예요, 이 게임이. 맨 처음에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죽어서 놀이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진짜 죽이는 거예요. 생명이 그냥 끝나. 한 사람 생명이 1억 짜리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1억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진짜 게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근데 여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한테만 이 명함이 가고 그 사람들만 또 여기를 가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 게임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이런 생각이 '이렇게 처절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진짜 해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큰애가 인제 24 살이에요, 아들인데. 근데 그 청년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 많은 이슈들 중에 이 뉴스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청년층 자살이 증가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나 이런 사망자 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대. 우리가 마스크를 쓰니까. 되게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체 사망률도 이렇게 줄었는데요. 10 대, 20대 남성, 20대 여성의 그 자살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예요. '왜 자살을 할까?' 자살을 거꾸로 바꾸면 살자라고 하는데 너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막 집값 뛰는 거 보면 어마무시하잖아요. 집을 서울 같은 데서는 살 수나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 직장 취직도 되지 않고 또 비대면 시대에 집에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우울하고 그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가 그냥 '내 자식 안 죽었으니까 상관없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내 또래 애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지금 이 시기에는 무엇이 없는 것일까? 희망이 없는 게 가장 슬픈 일이죠. 그런데 세대를 아울러서 희망이 없다는 게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아메이 미팅장에 와서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쌤이 너네가 공부하고 사회생활 나가면 인생의 출발선이 똑같다. 출발선은 똑같은데요. 도구가 달라. 이 사람은 벤츠 타고 지금 가는 거고 나는 구루마를 끌어야 돼." 근데 저는 이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하면 양쪽 부모님이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또 이제 시부모님에게는 생활비를 내야 됐고 친정 부모님에게는 용돈을 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를 오래 만났던 언니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미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아우 아미 하다 만다는 사람 많은데 아미 어려운데 뭐 누구 교수도 했다 그만뒀는데 막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교수는 했는데 교수 아닌 너는 더 못할 거다 이거지. 간접적으로.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이 했다 그만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몰랐어요. 암이 이런 명언이 있어요. 꿈이 없는 의사는 암이 하다 그만둬도요. 꿈이 있는 청소부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메로 성공하고 싶은 꿈이 맨 처음에는 큰 꿈이 아니었고 내 자녀를 잘 키우고 나서 우리 신랑 퇴직했을 때 연금 300 정도 받는 게 제 진짜 크고 간절한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건물 하나 사서 300만 원 연금 받는 게 진짜 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끼고 막 이렇게 해도 이 부모님들한테 뭔가 드려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은일이더니 대단하죠. 진짜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돈이 있다고 다 그럴 수 없어요. 시부모님한테 영양제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좌절할까 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좌절하지만 돈 안 받잖아요. 건물로 받았어. 응? 건물로 받았다고. 그 집은 여기요, 여기. 나는 여기고 건물 받았기 때문에 돈 안 받아도 돼.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다 그럴 수는 없는데 이제 옆에서 보면 진짜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4명이 전주에서 이제 차 타고 왔거든요. 이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 것이 사업하러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놀러 가는 것처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떨리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그들과 같이 있는 그 공간이. 어쨌든 저는 여기였고 은일이든 여기였어요. 저는 영양제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려야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제가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0.2에서 달리기 시작한다면 그냥 암이하기 전에 동네 엄마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친구들은 50m 앞에서 뛰는 것 같더라고. 뭐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집을 사줬다거나 그 사람은 거의 한 90m에서 뛰는 거지 앞에서. 아니면 전세를 사줬다거나 그 사람은 50m. 저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50m에서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을 내 부모님을 탓하고 싶진 않았고 그분들도 열심히 살으셨으니까 탓하진 않았고 아 내가 아기만 키우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 노후에 대한 생각을 20대 후반부터 굉장히 진하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굉장히 많이 찾았던 것 같고 뭔가를 많이 해보기도 했고 돈을 잃어보기도 했고 그러는 과정 중에 아메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딱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 오는 길목에 서 있어라. 근데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없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저는 이제 학습지 쌤을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학습지에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저희 때는 학습지가 호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친정 엄마한테 작지만 아파트도 한 채 제가 사드리고 시집 오고 근데 시부모님한테도 또 집을 사드려야 되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철이 빨리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열심히 살고 나니까 지금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제 또래 언니들이 애들 대학교 보내놓고 지금 철들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요. 지금 철들어서 노후가 이제 보이는 거야. 신랑이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인제 철들어서 뭐 해 보려고 하니까 할 데가 없고 해 봤자 이 뭐 아줌마들 많이 쓰지 않고요. 어린이집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 따는 게 요양보호사만 따고 있어요 지금. 예. 쪼끔 있으면 본인이 요양보호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현실인데 저는 철이 빨리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들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비 컨설턴트하는 전문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이 너무 재밌는 거지. 그러면서 그 언니들이 이런 말해요. "넌 어떻게 그렇게 현명한 생각을 빨리 했냐." 막 "깨어 있었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 부모님이 가난하면 그렇게 돼." 어. 꼭 근데 그런 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돈이 오는 길목에 서 있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경제서적을 많이 읽어봤었어요. 암이하기 전에. 그런데 경제서적 읽어보니까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니고 돈 버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근데 그거는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잣돈이 없어. 그걸 다 먹어버렸거든요. 빚까지 지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저희 신랑은 하지만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통신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연봉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직원이지만 누군가는 입사하면서부터 바로 외제차를 끌고 다닐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형편인 거지. 나갈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뭔가 끊임없이 찾고 찾았지만 이 기회라는 게 별로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와서 저는 뭐가 좋았냐면 돈이 오는 길목을 알고 싶었었어요. 돈이 오는 길목. 예. 그런데 주식 아니면 부동산 말고 돈이 오는 길목이 책에서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써왔던 이 아메이 듀시드랍스가 돈이 오는 길목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미팅을 통해서 눈치채게 됐어요. 판이 바뀌거든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요. 뭐 지금 애들은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옛날 토지 같은 드라마 보면 누가 부자예요? 땅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뭐 누가 일은 많이 해요? 땅을 빌린 소작인 일은 해요. 일을 해가지고 땅 10가마니 농사 지어서 4가마니 주인 주고 6가마니로 1년 사는 거예요. 이게 땅을 가진 사람이 부자야.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변화하면서 나중에는 공장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 부자예요. 일은 누가 해요? 근로자들이 일은 해. 응. 그러니까는 누군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시대가 변화할 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5년이 빨리 왔다 변화가. 그런데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 근데 이 안에 있으면 그게 느껴져요. 응. 근데 제가 이제 누구를 한번 소개하려고 하냐면요.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포드예요. 미국은 제가 이제 아미토에서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어요. 그래서 이 뭐 4차선이 아니고 막 10차선씩 막 있어요. 차들이 너무너무 많고. 땅이 넓으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운송수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물건을 저기 주에다 팔아야 되는데 나라에서 나라 건너가는 것만큼 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모든 상품과 사람을 운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드가 이렇게 쬐깐한 차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 포드의 자동차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누가 저런 차를 타냐. 몇 명이나 타냐. 아이고 5명. 여기도 없어. 브레이크도 없어서 내려서 잡아야 돼. 그리고 엄청 비싸. 이 차를 하나 만드는데 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 비난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비난할 때 비난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저렇게 될 것 같다. 저 차는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갈 수 있잖아. 기차가 할 수 없는 걸 하겠네.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 시끌벅적지근하게 안 다니고 이걸 누가 눈치챘냐. 록펠러라는 사람이 눈치를 챈 거예요. 록펠러가 자기 아빠가 쬐끄만한 정유회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조롱하는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은 기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차도 많이 안 만들어졌는데 곳곳에다가 주유소를 만들기 시작해요. 땅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러네 막 이렇게 이랬겠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땅을 사서 도로를 깔는 곳에 주유소를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아마 지나가던 마부가 웃었을 수 있어요. 말이 최고지. 저 차가 어떻게 되겠어. 이랬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시대를 지나와서 볼 때는 어리석다. 변화하지 않은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안에서 항상 많이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동네 엄마들하고만 노니까. 네. 그래서 이 록펠러가 미국 전역의 주유소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분 때문에 법이 바뀔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가 주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름값을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법이 바뀔 정도로. 저희 성경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해 주는 사람이 10명이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할 때 판이 바뀔 때 새로운 기회가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안에서 이 시대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뭐 시대 흐름이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와요. 세븐테크를 알아야 된다. 뭐 메타버스, AI, 블록체인, 주식, 또 뭐 있죠? 코인. 막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다 하나도 알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 알아가세요. 요즘에 뭐가 있냐면요. 공유 경제가 끝나고 구독 경제가 뜨는 시대예요. 구독은 뭐냐면 내가 아침에 우유 배달해서 먹으면 배달료 한 달 거 계산해서 주고 신문 배달해서 보면 신문 배달비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기껏해야 우유와 신문이었는데 지금은요. 꽃도 배달받아. 한 달에 정기적으로. 과일도 배달받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뭐도 배달받냐면 반찬도 배달받고요. 서울에서는 와이셔츠도 배달받고요. 네, 차도 구독 경제를 쓰죠. 왜냐하면 렌탈한다거나 한 달에 뭐 55만 원, 75만 원 이렇게 하면 그 차를 구독료를 매달 내면서 그 차를 타는 거잖아요. 구독 경제가 뜬다.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관심 가지면 AI가 뜬다 했지만 내가 AI랑 연관될 일이 없어요. 메타버스가 떠. 메타버스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땅을 사고 있고 건물을 짓고 있고 막 명품을 판대. 근데 거기에 우리 시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잘 알아보셔야 되냐면 여기에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구독 경제에 물건도 공유하고 지식도 공유하고 교통 장소 공유했던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정기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세탁, 그림, 반려견, 그림도 정기 구독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 그림의 액자를 바꿔줘. 그래서 내가 일정 수수료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구독 경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에서 보면은 생필품 정기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 무겁게 휴지 같은 거, 간장 같은 거, 퐁퐁 같은 거, 식용유 같은 거 막 들고 다니지 말고 택배로 정해진 날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알아서 딱딱 배달되는 생필품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 내가 마트보다 포인트를 몇십 배, 50배 더 많이 받으면서 이게 내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내 신랑 퇴직한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물과 같은 인셋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한 달을 마감하고 날면서 불편한 돈이 있잖아요. 그게 1억이 없어서 기분이 언짢거나 힘들거나 이렇지 않아요. 50만 원, 100만 원이 없어서 이게 힘든 거거든요. 우리 엄마 영양제 사주고 싶은데 그 돈이 없는 거. 우리 애기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은데 그 돈이 없는 거. 나 미용실 가서 머리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그 돈이 없어. 가을이어서 원피스 하나 사입고 싶은데 다른 거 다 쓰고 나면 그걸 못 사 입어. 들었다 놨다 하고 세일하는 것만 보고. 그 불편한 돈이 내가 생필품 바꿔 쓰고 정기 구독으로 쓰고 정기 구독 할 사람을 만들어 가면 여기에서 구습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요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조금 더 이제 물어보시고요. 10만 원만 써도 2회차에서 5회차는 5천 원을 줘요. 10만 원에 5천 원. 5%죠? 엄청 많죠? 근데 12회차부터는 15,000원 주면 15% 주는 거예요. 소비자여도 엄청 이익이죠. 자, 그런데 생필품을 이 포인트 때문에만 그럼 아미로 바꿔 써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생필품이 수상해요. 왜 수상하냐면 자꾸 병을 일으키고요. 생필품 속에 들어가면 안 될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언론이 발달하고 개인이 언론에다가 유튜브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서 이것들이 막 이렇게 찾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4대 화장품에서 이렇게 중금속이 나왔다.
이 편리한 코팅 프라이팬이 독이 될 수 있다. 치약에도 가습기 독성물질이 들어있고 얼음 정수기에 또 중금속이 나와서 내 아이 시원하게 먹이려고 했는데 애가 중금속 중독돼 가지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헤어스프레이 썼는데 유해 화학물질 생리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생수에서 생수업체 80%가 위반을 했대요 법을요. 화학제품 공포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아까 그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제가 그 미국 옵티머 헬스에 다이어트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옵티머 헬스라는 두꺼운 책을 쓰신 그 박사님이 저희에 대해서 염증에 대해서 3시간 강해줬어요. 오늘 짧게 강했네 3시간. 근데 왜 몸에 염증이 갈수록 많이 생기냐. 내 몸의 항체가 이게 우리 몸에 사자가 항체라고 봐요. 사자가 내 몸을 지키고 있어. 안 좋은 곳이 들어오면 쥐나 안 좋은 곳이 들어오면 얘가 싹 잡아먹어요. 안 좋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런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뭐가 형체도 없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어떻게 해? 얘를 잡아야 되는데 한 번도 뭐 경험해보지 못한 강아지나 고양이, 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형체가 없어. 근데 얘가 들어와. 근데 사자가 느꼈어. 근데 내 몸에서 이걸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잡으려고 막 발로 온 집안을 다니면서 이 느낌을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난리가 나겠죠? 그게 염증이래요. 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 그게 염증이다. 그런데 스멀스멀 들어오는 그게 실체가 뭐냐? 이런 거예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원래 사람한테 생길 수 없는 건데 지금 박쥐한테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이 사자가 막 날뛰는 거야 지금.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생필품이 수상하다. 누구 잘못이냐? 기업이 잘못했냐? 그게 아니고 모르고 사용한 우리의 잘못이 저는 이 소비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이렇게 벗겨진 이 도금에서 중금속이 나와서 얼음 정수기가 문제다. 근데 또 다음에 얼음 정수기를 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비자가 많이 이 기업을 그렇게 계속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미 얘기하다 보면요. 뭐 소비 권력 찾기 운동 막 이런 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미 제품이랑 다른 제품이랑 뭐가 틀리냐. 제가 이제 느끼는 거 몇 가지. 일반 제품은요. 제품을 판매할 때요. 감성적으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우리 광고 같은 거 보면 감성적인 감성 터치하는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강아지, 애기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고요. 향기로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메이 미팅장에 와서 제품 설명을 듣잖아요. 이성을 터치해.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좀 어려워요. 감성을 터치하면요. 단어를 많이 써요. 향이 너무 좋아요. 막 섬유유연제. 왜 향을 말해야 돼요? 마찰력이 없는가? 그걸 말해야 되는데 향이 좋아요. 샴푸. 머리 긴 전지현이가 나와가지고 막 향 좋다고 부드럽다고 안전하다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단어를 많이 써요. 감성적인 건. 근데 이성적인 아메 교육을 오면요. 숫자를 많이 해요. 세계 판매 1위예요. 그 비타민C 히아루론산 피부 투명도 97% 개선 효과가 있어요. 우리 카탈로그 보면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정수기 몇 나노미터 UV 램프 254 나노미터 막 이런 거 이게 어려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제품은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릴까? 판매 위주라면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교육 들어보면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뉴트라이트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머리 어려워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특허가 몇 개고 어떤 공법을 사용했고 무당벌레가 해충을 500마리 잡아먹고 막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제품들은 효능을 엄청 강조해요. 특히 영양제 효능. 그런데 아미는
선택 기준, 안정성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메이에서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원래 감성적으로 감성이 터치받아서 나 진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역삼동 정수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임영웅이가 선전한 게 먹어야 된대. 청혼 아이스. 그게 감성 터치인 거예요. 왜 비싼 연예인들을 쓰면서 광고를 하냐? 아줌마들 임영웅을 좋아해. 그러니까는 제품의 질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 그냥. 누가 그 미스터 트롯 누구지? 김호중이가 뭐라 하니까 그걸 사야 된대. 그리고 남진이 뭐 광고하니까 그걸 먹어야 된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다 감성 터치인 거예요. 이성적이지가 않아. 근데 아미 미팅을 오면 감성적이었던 우리가 이성적으로 교육을 받은데요. 필드에 나가서 이성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감성 터치가 안 되니까 이 제품 비싸다. 어렵다. 핵심만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굉장히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소비자가 사실은 이성적이면 아미 제품 안 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고 특히 주부들의 생필품을 쓰잖아요. 이성적으로 내가 제대로 정보는 알아야 되지만 감성적으로 어떻게 터치할까를 우리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방 세제를 볼까요? 주방 세제를 살 때 기능성과 안정성을 살펴보면 기능성이 기름때가 잘져. 그래서 우리 주방 세제를 쓰는 건데 세제 잔여물이 많아. 그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제 잔여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1년에 소주잔 3컵의 퐁퐁을 먹어요. 소주도 안 먹는데 소주잔 3컵의 퐁퐁을 온 가족이 각자 먹는 거예요. 외식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먹어요. 계면활성제가 잘 씻겨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화학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좋은 제품이 아니죠. 그런데 또 안전하게 만들려고 안전한 원료를 썼어. 근데 또 기름때가 제거가 안 돼. 그런 제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제품인데 우리 제품 같은 경우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알로에베라와 들깨잎 시소 추출물, 들깨잎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때를 잘 빼는데 손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란 말이에요. 때를 확 빼는데 안 좋은 원료를 쓰거나 천연 원료를 쓰는데 때가 안 빼지거나 이렇게가 쉬운데 얘는 그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성분이 기름기와 말라붙은 음식 찌꺼기를 제거를 잘해주고 이런 거 세이프 초이스, 바이오캐스트 포뮬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들어야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걸 처음 들어본 얘기잖아요. 근데 화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 제품을 이렇게 20병 나와요. 400ml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렴해요? 응. 근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물 타서 쓰는 거 귀찮아서 못 쓰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원엑스라고 했어요. 물 타서 쓰지 말고 원엑스 세요. 어쨌건만 해가지고. 응. 자, 여기 오니까 좀 깨지네.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돼. 어떤 영양제라도 먹어야 돼. 그런데 기능성과 안정성을 보면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해서 막 엄청 선전해서 많이 사 먹었어. 근데 그 제품이 부작용이 심해. 부작용이 있어. 이런 제품 먹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안전해. 그래서 이건 부작용이 없어. 근데 먹어보니까 효능이 없어. 이런 제품 어때요? 저는 안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미 뉴트라이트 제품은 어떤 제품들이냐면 기능성과 안정성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효능만 좋은 게 아니고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오래 썼을 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메 사업하면서 이걸 많이 느꼈어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백화점에서 사는 유명한 화장품이요. 에센스가 18만 원인가 그랬는데 독이 나서 못 팔았어요. 없어요. 줄 서서 사도 없어. 예약해야 돼. 왜냐하면 기미를 싹 없애줘요. 네, 한 10년 전 얘기인가요? 기미를 싹 없애줘. 그래가지고 불티나게 한 2년 팔렸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한참 뒤에 뭐가 나왔냐? 판매 금지가 나왔어. 왜냐? 그 화장품에 성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래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피부가 썩어.
금방은 효과가 있는데 안전하지 못해. 안전성은요, 금방 안 나타나요. 오래 가야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또 이게 보세요. 아메는 유행인 제품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제품 없어? 없어. 다른 데서는 막 나와. 이런 거죠. 새싹보리가 유행이면 새싹보리가 싹 쓸고 간 2년을. 그러고 나면 뉴스에 나와요. 새싹보리에서 중금속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크릴 오일이 싹 쓸고 나가. 그러면 한 2년 뒤에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다 걸렸대. 왜? 크릴 오일의 효능은 너무 좋아. 근데 이걸 실제로 완제품을 만들 때 20%밖에 못 넣었어. 그래가지고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인 제품들은 이 안정성과 효능을 같이 갖고 가기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누트라이트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고 효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효능은 되게 모호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염증이 좀 좋아졌어요. 이빨이 솟았는데 안 솟아요. 이런 거예요. 막 그때 어떤 영양제는 막 암을 고친다고 막 하고 이러면서 막 팔잖아요. 뭐 혈액이 나서 버렸다고 하고 막 먹자마자 막 자기가 안 좋은 부분이 막 뜨끈뜨끈해진다고 막 해가지고 팔고 막 진짜 그렇게 파는데 아미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리고 안정성은 뭐냐? 역사가 83년 됐어요. 임상이 이 제품이 진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알려면요 30년이 지나요. 지금은 코로나 우리가 예방 접종하면서 이게 왜 불안하냐면 안정성이 검증이 안 돼서 그래요. 30년이 안 지나서. 한 1, 2년 전인가 그 고혈압 때문에 먹었던 약이 30년 다 됐는데 부작용이 인지에 나타났어요. 30년 만에. 문제가 있다, 뇌 쪽에. 그래가지고 그거 먹었던 사람 다 전화해가지고 그 제품인가 막 알아보고 막 있잖아요. 뇌인가 심장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역사가 83년 됐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19가지 식물 농축물 이렇게 한 번 먹을 때 이렇게 많은 제품을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로즈마리, 포도, 강황, 토마토, 마리골드, 퍼페민트, 양파, 일더베리, 스위치 오렌지,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물냉이, 알파알파, 시금치, 이파슬리, 레몬, 만다린 오렌지, 자몽, 아세로라. 하루가 아니고 한 달 가도 못 먹는 저기가 많죠. 이런 제품을 내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게 이 더블엑스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싼 게 아니고 굉장히 저렴한 게 뭐냐면요. 하루에 2,700원이에요. 하루에 2,700원. 근데 우리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하루에도 막 두세 잔씩 사 먹고 하는데 싸면 2,500원이고 조금 유명한 데서 가면 4,000원 정도 먹어야 커피 한 잔 먹지 않나요? 커피 안 먹고 건강에 좋은 거 먹으려고 하면 5,000원 줘야 돼요. 근데 달아. 막 저기 같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근데 이건 너무 이렇게 많은 풍부한 영양소를 하루에 2,700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응. 그런데 커피는 왜 많이 마시냐? 공유가 나와서 광고하니까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공유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커피 향이 감성을 자극해. 응. 그래서 이 누트라이트는 아무리 수확량이 많은 신품종이 나와도 안정성과 품질이 검증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트라이트는 건강한 오리지널 씨앗을 보존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원료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나와보면 맨 처음에는 이해 안 가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를 저는 아미 사업한 지 정말 16년, 17년째라고 했는데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 한 8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백소 사건 있을 때 진짜 이해했어요. 백소 하소 사건 있을 때 여성 호르몬제다고 해서 홈쇼핑에서 백소를 엄청 사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수였어. 독성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아요. 왜냐? 홈쇼핑에다 말하니까 우리는 팔기만 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든 공장으로 갔더니 우리는 농사진 거 사다가 즙만 짰다. 그래서 농사진 데 갔어. 그랬더니 우리는 씨앗을 사다 심었는데 나 이거 진짜 백수인지 알았다. 그래서 누구만 억울해요? 먹은 소비자들만 억울한 게 됐어요. 아무도 처벌 안 받았다고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씨앗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100% 이해했어요. 그리고 GMO를 쓰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을 했는데 GMO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종자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무리 수확량이 많은 신품종이 나와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걸로 농사를 짓지 않아요. 전 그래서 누트라이트를 알고 먹으면요. 축복받은 사람들만 누트라이트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GMO가 얼마나 위험한지 많이 듣고 강의도 하고 했지만 안 것이 최근 6개월을 알았어요. 6개월 전에 진짜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 파트너가 아메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아들이 30대 초반인가 그런데 골육종 암으로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왜 걔가 암이냐? 의사 선생님한테 따졌대 엄마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GMO 때문에 원자력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얘가 GMO를 먹은 적이 없다. 배달 음식, 카놀라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먹고 살아요. GMO를 안 먹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막 뒤집어 보고 막 두부 하나 살 때도. 그런데 외식을 많이 하고 바깥 음식을 많이 먹고 저렴하게 막 쓰잖아요. 그러면 GMO를 다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GMO 수입국가 1위랍니다. 근데 법이 너무 재밌어요. GMO라고 안 써도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간장하고 이제 쉽게 설명하면 간장에다가 설탕을 타서 저어서 뭘 만들었어요. 그러면 간장은 써도 되지만 설탕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섞어진 거기 때문에. 이 GMO가 그런 식이에요. 내가 여기를 함께 만들어서 섞었는데 GMO라는 걸 안 써도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모르게 GMO를 엄청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GMO를 쓰지 않은 이 오리지널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농사진 원료에 영양제를 WX를 하루에 2,700원에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내가 자신 있게 WX가 권해지지 않냐? 내 지식이 부족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뉴트라이트 농장도 제가 3번이나 가봤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내 돈 내고 갔어요. 궁금해서. 씨앗부터 완제품 농장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농장 갔다 와봤니? 왜 약사님들한테는 그 공장 갔다 와봤냐고 안 물어보는데 약 살 때 암이 한다고 하면 자꾸 농장을 갔다 왔냐고 그래서 갔다 왔다고 말하려고 내 돈 주고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책에 나온 것이 다 진실이에요. 너무 깜짝 놀랐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임신했을 때 어마무시하게 영양제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늦게 아기를 낳았지만 젊게 아기 낳은 엄마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도 빨리 돌아오고 우리 아기도 엊그저께 지금 살짝 콧물이 살짝 난 게 아니고 기침을 했는데 코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막 눈물 나고 그랬는데 막 처방을 막 해서 먹이니까 저녁에 8시 반에 잤는데 다음날 다 나서서 일어났어요. 푹 자고 일어나서. 왜냐하면 이 영양제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런 것만 알아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 모르는 엄마는 병원 가서 그 애기를 항생제를 먹이고 막 악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자, 공기청정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공기청정기 집집마다 있고 또 사야 되는 분도 있고 이미 사신 분도 있지만 공기청정기 홈쇼핑에서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쇼호스트가 파는 거 보고. 막 감성을 자극하는 게 많아요. 이성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막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애기 방에 막 공기가 예쁘게 막 나오면서 돌면서 막 애기 냄새가 안 난다고 유명한 연예인 나와서 막 광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할인한다고 막 하고 막 몇 개 안 남았다고 하면서 막 깜빡깜빡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청정기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터가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작은 걸 얼마나 걸르냐 이것만 알면 돼. 그런데 그 이성적인 것은요 저기 밑에 쬐끄만하게 살짝 적어져 있어요. 이 소비자들이 그걸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이성적인 걸 여기서 암에서 공부가 됐기 때문에 몇 나노미터를 얼마만큼 걸러? 그러고 봤더니 0.3 나노미터를 걸르는 거예요. 헤파 필터 기준 정도 되죠. 그런데 아미 제품은 우리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0.004. 몇 배를 더 걸러요? 125배 더 작은 거.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런 것도 감이 없어. 125배가 작은 곳이 얼마나 작은 거예요.
이것을 만들고 이것에 연관성 있게 연구를 해본 사람은요. 1%만 완벽하게 만드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근데 125배. 지금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 걸르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는 그 무엇까지가 걸르고 있어요. 그걸 모를 뿐이죠. 보세요. 얘네들이 이 정도 가격이에요. 이 정도 걸으면서. 얘는 0.002사인데 150만 원대예요.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에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쓰다가 0.01보다 작은 게 나오면 또 사야 돼. 다른 걸로. 근데 저는 정수기, 아메리카 정수기 하나 사서 지금 17년째 쓰고 있거든요. 계속 써도 돼요. 새로운 거 안 바꿔도 돼. 왜냐하면 이미 최고가 나와 있어. 응. 보세요. 0.002사죠. 같은 성능으로 비교하면 0.001 얘도 작은 거 걸렸지만 우리한테 비하면 택도 없죠. 성능이 비슷하면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얘 600만 원대예요. 성능이 비슷하면요. 시중 것이 훨씬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진짜 너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저렴할 수 있냐? 유통이 있어요. 공장에서 물건 200원짜리 만들면 소비자한테 1,000원에 우리가 사서 쓰는데 광고 총판 도매라는 유통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은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쿠팡, 집마켓 이런 데서 쓰잖아요. 이 안에 800원이라는 돈이 제품의 질과는 상관없이 옮겨지면서 붙는 돈이에요. 그런데 아메는 뭐냐면 원가가 400원이에요. 이 원가의 400원 중에 80%가 제품 투자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품이에요. 그리고 프로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주는데 1,000원에 한 제품을 700원에 주고 이 매출의 300원이라는 돈을 모아놨다가 소비자한테 현금으로 유통하면 유통한 만큼, 광고하면 광고한 것만큼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한테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쿠팡을 대항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쿠팡처럼? 그냥 아멘은 심플해요. 내가 그냥 이런 데서 써야 될 평생 써야 될 생필품을 마트 바꿨어. 이런 데서 쓰면 30만 원 썼다면 한 달에 300점 준다면 아메이마트는 10,000원을 줘요. 이것만 봐도 30배 이상이니까 이걸 딱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엄청 이익인 마트예요. 1년이면 이게 12만 원이에요. 1년 가봤자 3,600점, 5,000점이 안 돼. 돈 안 줘요. 거기서 물건으로 바꿀 수도 없어. 5,000점 돼야 되니까. 이런 건데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나눠주냐. 그냥 쉽게 설명하면 내가 마트를 바꿔 써요. 이 마트 저 마트 가지 마시고 아메이 마트로 마트를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너스 플랜이 있는데 한 달에 내가 마트 바꿔서 20만 점이면 3%, 60만 6%, 120은 9% 쭉 이렇게 있어요. 한 35만 원 정도 마트 바꿔 쓰면 된장, 쌈장 제가 요즘에 아메에서 엄청나게 애정하는 게 뭐냐면요. 국. 너무 좋아요. 좀 뭐가 좋냐면 우리 된장 공부해보니까 전기품 된장. 일반 된장은요. 메주가루로 일주일이면 만들어서 팔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국산 GMO 안 쓴 콩을 가지고 1년 반을 숙성시켜서 된장을 만들어요. 그 된장으로 시래기 된장국을 끓여요. 만든 거예요. 이것을 알고 먹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바쁜데 집에 가서 제육볶음 하나 했는데 또 국 끓이려면 힘든데 꼭 국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집에. 네. 그런 분들한테 국을 4개를 아주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국도 엄청 많이 나눠주고 다녀요. 내가 좋으니까. 네. 근데 국도 먹죠. 김도 우리 거 김 먹으면 다른 걸 못 먹어요. 미역, 초사리 미역 먹죠. 노브스 갈라 정통 포도씨 먹죠. 올리브유 먹죠. 된장, 쌈장, 고추장 다 먹죠. 요즘에 또 꽂혀 있는 게 그 종갓집 김치. 총각김치, 배추김 너무 맛있잖아요. 그럼 원폰 제품들도 너무 좋고 또 영양제, 화장품, 세제 35만 원 충분히 더 쓰죠. 이렇게 쓰면 한 달에 한 실제로 9,600원 정도 현금이 나한테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마트를 바꿔 써보고 나처럼 마트 바꿔 쓸 사람, 세 사람 정확하게 공부하고 알려주면은요. 내가 9%가 되고 나한테 약 10만 원 정도 현금이 캐시백이 돼요. 10만 원 정도면요. 은행에 이자를 1억을 넣어야 받을 수 있는 인세가 8만 5천 원 정도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1억 번 거예요. 내가 소비 바꾸고 세 사람 정확히 소비 바꿔서. 그리고 이 3%인 이 사람을 이제 나처럼 더 여러 명이랑 같이 쓸 수 있게 6% 돼서 내가 브론즈 빌더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 1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캐시백이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판 게 아니고 아메이는 세일즈 하는 게 아니고 쉐어링 나누는 사업이에요. 팔면 이게 인세가 안 돼요. 나누면 이게 인세가 돼요. 정보를 정확하게 내가 공부해서 매주 이건 우리 그런 된장이야.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 된장을 바꿔 먹게 하는 거고 국을 하나 먹게 하는 거고 GMO 쓰지 않은 좋은 영양제를 먹게 하는 거고 이렇게 가을에 선선할 때 각질 엄청 일어나는데 좋은 바디 제품 쓰게 하는 거고 내가 소비가 너무 좋더라. 그런데 감성과 이성을 잘 적당히 활용하셔서 전달해서 이렇게 내 장바구니 만들 사람을 늘려가요. 그러면 이 100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 월 100만 원 정도 자산소득을 만들려면요. 정기 예약금이 8억을 은행에다 넣어놔야 월 100만 원 이자가 나와요. 8억.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은요. 6천만 원 일시불로 받고 월 100만 원이 나와요. 금메달. 그리고 4억짜리 건물이 빚 없이 하나 있으면 월 100만 원 정도 인세 수입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시면 이거 해도 좋은데 저는 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메가 제일 쉬웠어요. 뭐 수능 공부할 때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랬는데 저는 돈 쓰는 것이 제일 쉬워서 아메예요. 사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금방 장바구니에 담으면 막 2, 30만 원 막 담아지잖아요. 쓰는 게 쉽고요. 누구한테 그거 나누는 게 쉬워요. 금메달 못 따요. 100만 원의 가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복제해서 1000만 원이 되면 이게 SP고 수입은 한 150. 제가 보니까 브론즈 빌드하면서 SP를 하잖아요. 그러면 30% 업을 주니까요. 220에서 250 사이를 받더라고. 저희 파트너 보니까. 그리고 1000만 점을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1박 2일 세미나도 가고 자산 상속 권리도 생기고요. 파운더스 PT면 1000만 점이 12번 돌아가는 건데 요번에 제가 한 분 보니까 한 5천만 원 소득 되는 것 같아요. 파운더스 PT가. 저는 아메이 시작했을 때 꿈이 뭐였냐면 파운더스 PT가 꿈이었었어요. 그거 이상은 꿈 안 꿔봤어요. 이 안에서 꿈이 잘하더라고. 그래서 파운더스 PT가 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사파이어도 되고 에메랄드도 되고 에메랄드 되면 수입이 약 8천에서 1억 2천. 제주도 여행도 가고 리더십 여행도 가고. 이제 다이아몬드는 저는 진짜 꿈꾸지 못했어요. 만약에 다이아몬드 되라고 아메 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아메 안 했을 거예요. 연봉 1억을 어떻게 받아? 우리 똑똑한 우리 신랑도 대기업가도 못 받는데 이런 생각했을 건데 꿈이 자라요. 이 안에 있으면 꿈이 자라.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릇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정식 사업자를 6명을 이렇게 만들면 다이아몬드고요. 수입은 여기 1억 2천에서 2억 5천까지. 해외여행을 이렇게 1년에 2-3번 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자산 상속 권리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간절한 그 꿈 있잖아요. 5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꿈이 이루어지면요. 다음 꿈을 또 꾸게 돼 있어. 그 꿈이 이루어지면 또 다음 꿈을 꾸게 돼 있어. 그리고 어느 날 꿈을 이 안에서 또 찾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핀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인데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막 많은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뭐 저희도 메타버스에서 회의도 해보고 메타버스에서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춰보고 아바타 만들어서 어떻게 연관성이 될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는데 스폰서님들이 해보라 하니까 막 해보고 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 저는 춤을 못 추는데 내 대신 아바타가 막 춤을 추니까 진짜 재밌어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기억이 나요. 아메이 제가 시작했을 때 ABN 코리아가 아메이 인터넷 사이트가 나왔을 때요. 아메이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사이트 매출 1위였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많이 했어. 다른 기업들은요, 소비자들이 따라오질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온라인 매출 1위였었어요. 2, 3년 지나니까 이제 다른 데서 해서 이제 1위에서 내려왔지만,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모바일 주문이 생겼어요, 아메이가. 모바일 주문 판매 아메이가 1위였었어요. 왜냐? 다른 데 못 따라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메이가 엄청 빠른 거예요. 왜 빠르냐? 아메이가 소비자나 사업자를 엄청 공부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메이가 이 초일류 기업이잖아요. 빠르게 변해 가는데 우리는 막 억지로라도 앉아서 막 공부를 하면서 억지로 막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빠른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로 이번에 아메이 행사를 10월 며칠이죠? 16일인가? 그때 메타버스 아바타로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아메이가 열어가고 있는데 잘 모르지만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 아메이가 옳았어. 그때 알게 돼. 너무 빠르니까. 이렇게 많이 변하는 이 시기 속에서 앞으로 뭐가 잘 될까? 이걸 따라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아마존의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본대. 돈 엄청 많이 버시잖아요. 세계 최고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뭐가 달라질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죠. 아주 많이 물어본대요. 그런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바뀌지 않는 건 뭘까요? 이거 안 물어본대요. 바뀌는 것만 물어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실은 두 번째 질문이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게 암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요. 메타버스가 나오고 뭐 세븐테크, AI, 블록체인이 막 나와. 그렇게 막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생필품을 쓰고 살아야 돼 우리는. 양치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는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양제는 먹어야겠죠? 김치도 먹어야 되고 국도 먹어야 되고. 생필품 쓰는 건 변하지 않고요. 생필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도구는 바뀌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생필품을 써야 된다는 거.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우리 사업 전략을 세우면 된다는 거. 우리는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점점 대기업들이 우리가 쓰는 생필품을 더 많이 수입을 더 많이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 가서 돈을 많이 써. 무의식적인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 또 어떤 돈이냐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어떤 식으로 좋냐면 죽을 때까지 나는 일은 하긴 할 거야. 하지만 돈만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암에서 인쇄수입이 들어와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코로나 시기가 있어서 자영업하는 소비자들은 많이 어려워지고 정말 힘들고 건물도 내놓고 텅텅 비어있는 건물도 많아요. 그런데 생필품을 더 많이 사서 쓰시더라고. 그래서 매출이 더 늘었어요. 잠자는 동안에 누가 제품을 사시더라고. 누가 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냐? 내가 16년 동안 따박따박 열심히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인간의 많은 감정들 속에서 있었지만 이 일을 차곡차곡 해낸 그 성실함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어요. 그게 다 쌓여 있어. 그래서 그게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늦둥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스폰서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혼날 수 있는데 5시 16분이면 퇴근을 해요 제가. 왜냐면 우리 아기가 그때 와요. 그때 받아야 돼. 그래서 5시 16분 이후에는 그 아이와 함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돌보고 또 잠깐씩 주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할 일은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아이를 케어하면서도 대기업 임원이 받는 연봉을 받고 있어요. 저는 아미가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앞에 나와서 강의하니까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은요. 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했던 그 마음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사업을 했던 때가 있고요. 처음에 와서 알아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뭔가 비전을 보고 내 삶과 이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면 한번 내가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정확히 알면은 그 꿈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생을 마감하는 그 젊은 청년들 또 외로워서 우울증에 있는
돈 많은 언니들도 많아요. 돈은 많은데 우울해. 그 언니들하고 같이 아메이 제품으로 요리도 하고 제품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업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늘려나가면 여러분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하잖아요. 아메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하면요. 모든 사람한테 무엇을 주냐? 신뢰를 주게 돼요. 그것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꿈 크든 작든 그 꿈들이 이 안에서 분명히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루었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참 소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제가 만나고 있어서 너무 또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의 기회가 이 안에 있으니까 멋지게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왔을 때 또 더 멋있게 성장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안에 있다 보니 꿈이 커지셨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뇌가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뇌가 멍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우리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실 코로나 시대에 뭔가 자기 개발하고 싶어 하고 인생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아니면 뭐 이런 자기 개발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작은 변화를 두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래요. 왜냐면 우리 뇌는 변화가 됐다는 걸 느낀과 동시에 거부감이 엄청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하루에 내가 책을 막 30분씩 읽는다? 이러면 너무 힘들겠지만 내가 오늘 한 장이라도 읽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그 꿈들을 갖고 시작을 하면 우리 내가 알아차리지 않는 그런 한도내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오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 우리 리더님이 정말 그 작은 꿈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이뤄서 정말 두려울 게 전혀 없고 인생이 너무 행복하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강사님들께서 저희에게 또 이 희망과 또 기쁨의 그 마음을 주는 그런 강의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도 이런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저희가 이제 저녁 강의는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있는 거라서 좀 귀중한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지인분께 이 좋은 정보와 이 좋은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3층에서 또 저녁 강의 진행될 거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오늘 들은 이 강의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의자에 보시면 이름표 붙여 있으실 건데요. 그것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어제까지 너무 많이 덥더니 이 며칠 뒤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은 좀 쌀쌀해질 거래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